근데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오늘은 연립방정식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자. 또 압력협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압력 또 속상하니까 그냥 나가다 멈춘 데까지 숙제. 아닙니다. 확인되죠? 자신 있지? 야,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 거 알지? 주말이야. 시간 많아. 제가 5일 연휴 때도 수계 60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조금 냈어. 아니에요. 그때 한 100문제 조금 넘게 냈어야 지금쯤 이렇게 되면 아 해자구나 이러는데 그걸 몰라. 그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자, 미리 말하지만 오늘 진도 나가다 멈춘 데까지가 숙제라 그랬어. 잠깐만. 알았어. 천천히 얘기해 줄게. 요 정도 속도면 괜찮지? 좀 더 느리게요. 이거보다 더 느리면 내가 졸려서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면 넌 남아서 영상 다시 보고 근데 가고.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얘기를 시작하면 오늘은 선생님이 딱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네?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립부등식 하면서 이미 다 배웠거든. 몇몇 개의 추가 유형만 내가 추가로 설명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있는 그대로거든. 단지 연립방정식과 우리 부등식 풀 때 있지. 그때와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점이 하나 있어. 뭐 할 거냐면 미지수 있지, 미지수. 미지수를 무조건 뭐 할 거냐면 2개 쓸 거야. 무조건 2개.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식도 무조건 몇 개? 요거만 지키면 돼. 그러면 연립방정식 활용은 끝이다. 기존에 했었던 유형 그대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풀 때 그림 그려라, 표 그려라 했던 것들 막 얘기했었지? 그거 그대로 지키면서 단지 미지수를 2개, 식도 2개를 찾아낼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1번부터 바로 풀면서 가보자. 자, 1번 문제 눈으로 봐. 합이 37인 2개의 자연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딱 봤더니 자연수가 2개가 필요하지? 더하면 37이 됐네. 그러면 우리는 2개의 숫자를 원래 방정식을 풀 때대로였다면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의 숫자를 x로 하고 더한 게 37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수를 37-x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를 몇 개 쓸 거야? 2개 쓸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뭔가 새롭게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 있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x를 그대로 x, 여기 있는 37-x를 뭘로 하면 돼? y라는 새로운 문자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끝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미지수를 2개 쓴다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 너무 여기에 막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우리 평소 풀던 대로 똑같이 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보니까 어때? 아씨 이거 다 쓰려니까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y로 바꿔 쓰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지금부터 2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지금 얘 37-x를 y로 바꿨지? 여기서부터 식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왜? x랑 y 각각의 숫자가 얼마인지 우린 모르는 거잖아. 대신에 2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걸 알아? 그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보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원래 우리가 2개의 숫자를 x랑 37-x라고 했지? 근데 37-x를 결국에 y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써진다는 얘기냐면 결국에 y라는 애는요 37에서 x 뺀 거예요. 이렇게.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뭐 하면 돼? 이 양을 딱 하면 우리가 처음 봤었던 x 플러스 y가 얼마? 37이라는 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라고. 확인되니?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정리해 나간다. 자료들을 정리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자고요. 봤더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라 그랬죠? 거기다가 통째로 밑줄 쳐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소개합니다. 김 빠지게 하지 말아줄래? 도구를 소개합니다. 나눗셈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예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밑줄 친 나눗셈에 대한 식이야, 결국에는. 그치? 이런 나눗셈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떠올리고 검산식으로 식을 해석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밑줄 친 부분 보이죠? 거기다가 적어놔. 검산식으로 변환, 뭐 바꿈 이라고 적어두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는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검산식으로 바꾼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대학 가거든요? 안 나와요. 그 전까지만 잊지 마세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x랑 y라고 두 개의 숫자를 잡아놨지 큰 게 뭔지 작은 수가 뭔지는 안 잡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면 돼. x랑 y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x를 우리는 뭘로 하자? 큰 수. 그 다음에 y를 그러면 당연히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식을 검산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자, 검산식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검사하는 방법은 진짜 초등학교를 어디 저기 있는 농업초등학교를 나왔나? 상원 농업초등학교 나왔냐? 선생님 종교 부의장의 모양인데요. 자, 검산식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잘 알아도. 검산식은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나누는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하고요, 더하기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식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봐. 나누어지는 수라고 그랬지? 이 나눗셈 식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누구야? 그래, 큰 수야. 나누는 수가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식으로 만들자. 두 번째. 그러면 검산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나누어지는 수가 큰 수지? 큰 수 우리 x라고 했지? 그럼 결국 x는 나누는 수가 y인데 y에다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죠? 그러면 3에다가 y를 곱하고 더하기 5 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검산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식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식 만들었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확인됩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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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된 건 아니야. 우리가 원래 x랑 37-x 이렇게 쓰던 거를 지금부터 37-x 대신에 y로 바꿔 쓸 거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 쓸 거다. 알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문제를 읽고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만 만들어냈을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37-x를 y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여기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계산은 직접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쭉 읽어보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어쩌고 나왔지. 이거 자릿수에 관한 문제잖아. 맞죠? 네. 자릿수에 관한 문제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쓱쓱쓱 더하기 쓱. 수의 전개식 떠올리라고. 이름이 안 나는데. 쓰라이어만 쓰죠 선생님. 그 문제 옆에다 적어놔. 예. 수의 전개식이라고. 아 진짜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이씨. 가르쳐줘야지. 수의 전개식.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 안 나? 나요. 그러면은 전개식 만드는 거 바로 가도 되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의 전개식에 대한 문제니까 두 자리 숫자라 그랬잖아. 10의 자리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x라고 하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뭘로 썼었어? 지금 문제대로 따라가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한 게 9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9-x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맞니?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 몇 개 쓸 거라 그랬어? 2개. 두 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9-x를 뭘로 바꾸면 돼? y로 바꾸면 돼. 확인됐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오겠지? 뭐가 나와? y가 9-x랑 똑같겠구나.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로 우리는 원래 숫자를 식으로 한번 써볼 거야. 그럼 원래 숫자는 10의 자리가 x니까 수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쓰면 10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y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10y 플러스 x라고 쓰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네, 요렇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만들어 보자. 바꾼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부터 만들어질 식은 10y 플러스 x는 문제를 쭉 봤더니 처음 수보다 그만큼이 작죠? 그럼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였잖아. 걔보다 9만큼이 작으니까 빼기 9를 하면 되겠구나.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식을 여기 하나 또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또 x랑 y 값 찾을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계산은 직접.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내가 따로 할 얘기가 없어. 동계산하는 문제잖아. 맞지? 그럼 세 번째 거 문제 한번 쭉 읽어볼래? 성재는 매장에서 800원짜리 음료수와 600원짜리 빵을 합해서 11개를 샀어.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내가 사는 빵의 개수를 뭐라고 할까? x.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음료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1 그렇지. 11-x.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를 두 개 쓸 거니까 11-x가 뭐다? y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바로 y가 11-x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봤더니 총 금액을 8,000원을 지불했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빵 하나의 가격이 얼마야? 800원. 800원이야? 600원이요. 그래, 600원이잖아. 그럼 600원짜리 빵이 X개. 그 다음에 800원짜리 음료수가 몇 개? Y개. 그래서 총 얼마를 냈어? 8,000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든 게 우리가 찾은 두 번째 식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어렵니? 아니요. 할만하지?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아,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써요? 승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응? 놀러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안민엽이 마침 또 안 오기도 했고, 그게 언제 오세요? 어? 어제 한 얘기로는 늦거나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길래 안 돼, 무조건 와. 그랬더니 예, 시간 맞춰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오네? 거짓말 안 해요. 끝나는 시간 맞춰 오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해? 다른 학교인데. 회장 교육 뭐 그런 거 한다는데? 아, 네. 그래? 근데 선생님 왜 그거 한 거야? 학교에서 뭐 잘못했어? 제가 엄청 큰 잘못한 게 아니라 응. 실내화 등기를 해가지고 아, 실내 신고? 사실 그게 좀 그렇기는 해. 어차피 청소도 내가 하고 신발을 내가 신고 다니는 건데 규칙으로 실내화는 꼭 실내에서 신으세요라는 게 나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야? 나이에 관한 문제죠. 이거 뭐라 그랬어?
그래, 표 그리면 돼. 그래서 자, 표를 그리자. 그러면 사람이 2명이 나와 있죠. 누구랑 누구야? 엄마랑 딸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엄마랑 딸의 현재 나이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돼. 지금 봤더니 딸의 나이 합이 51세라고 그랬지? 문제를 쭉 봤더니 엄마 나이 구하라 그랬지? 어머니 나이 X. 딸의 나이는 51-X라고 원래 우리가 쓰게 되겠죠. 합해서 51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 지금부터 싫으니까 Y로 치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식 나온 거야. 뭐가 나온 거야? Y가 51-X로.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었더니 12년 후에는 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럼 12년 후 나이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보자고. 그럼 딸의 나이는 X 플러스 12가 되겠지? 딸이요? 아니, 엄마. 맞죠? 그럼 딸의 나이는 Y 플러스 12가 되겠지?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랬어, 어머니 나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씩 나오는 거지. 엄마 나이인 X 플러스 12가 딸의 나이인 Y 플러스 12의 몇 배? 2배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식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요거도 그냥 문제 푸는 건 할 수 있겠지? 그래, 요렇게씩 만들어서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옆으로 또 가보죠. 5번. 도형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죠? 안 해도 되지? 그리면 되니까. 도형 문제 그려서 풀면 되잖아, 그냥. 맞지? 해봐. 네, 한번 그래, 알았어. 그럼 해봐. 자, 5번. 그러면. 아이, 참. 자, 5번.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가로를 길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쭉 봤더니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지 뭐. 맞죠? 자,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4cm가 더 길지? 다시 말해 세로가 4cm 더 짧은 거지? 그러면 세로의 길이 우리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뭘로? y로 치환하면 고. 바로 첫 번째 식. 어떻게 돼? y가 x 풀 마이너스 4구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16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바로 나왔잖아. x가 2개, y가 2개를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 16이 되겠구나.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소정 이해되고 있냐? 응.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죠. 자, 6번 문제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아,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이거 결국에 뭐야? 그냥 동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물건 몇 개 샀고 안 샀고, 맞지?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감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이죠? 감점.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감점을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 빼기. 그렇게 빼기라고 체크해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밑에 7번 계단 문제. 마찬가지로 뭐야? 가위바위보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기면 나의 상대는 어떻게 됐어? 진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 횟수가 10번이야. 그럼 상대방이 진 횟수는? 똑같이 10번. 확인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5번을 졌어. 상대방이 이긴 횟수는? 5번.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7번 문제는 어렵지 않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8번. 동물 얘기하는 거지? 이거 못 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닭다리가 몇 개야? 2개. 그래. 토끼다리는? 잘 모르겠어요. 2개 아니에요? 토끼들이 6개요. 왜? 토끼가 2발로 뛰어다니지? 그치?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치? 장난하냐? 토끼가 다리가 다 4개겠지. 아,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인간들 안 되면 인터넷에다가 찾아라. 토끼 다리는 몇 개일까요? 이런 걸로. 그래서 문제 풀어라. 계단에 불면 똑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 풀면 돼. 야,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요. 그지? 다 쉽지? 양으로 되게- 돌려서 아, 양이 너무 많아서. 분량을 몇 개 들어온다니까요. 아,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빨리 끝내고 숙제할 시간 좀 주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뭐? 뭘 자꾸 양을 줄여달래?
자, 그러면 우리는 바이저로 뒤로 넘어가서 146쪽까지 갈 겁니다. 46조. 네, 146. 146은 하고 104. 오케이. 146 폈죠? 예. 자, 그러면 유형 15번. 이번에는 비율에 관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지? 예. 그럼 요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잖아. 예. 그지?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6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65번 문제에서 전체 회원이 42명인 댄스 동아리에서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3이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참가한 인원이 27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는 댄스 동아리 전체 남자의 인원을 뭐라고 할까? X명. 그럼 여자는 원래 뭐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 42-X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뭘로 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바로 나온 거야. Y가 뭐다? 42-X로.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쭉 봤더니 남자 회원의 2분의 1이래. 그러면 남자 회원 X명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가 되면 되겠지? 여자 회원의 4분의 3이래. 그러면 4분의 3Y라고 쓰면 되겠지? 이 인원을 합쳤더니 댄스 동아리에 참가한 인원 27명이 됐구나. 그냥 이렇게씩 만들고 끝나는 거지 뭐. 이해되세요?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작년하고 비교하는 문제야. 작년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항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뭐 기억해야 돼? 한 가지. 작년과의 비교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에이, 그건 문제 푸는 방법이고. 네? 아, 그거. 뭐 미지수 x를 어디다 잡으라고? 작년에 잡으라고. 미지수는 무조건 문제에서 올해 걸 구하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작년의 미지수 x다. 확인돼요? 그거 잊지 말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표를 그려서 정리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와 있어.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총합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작년의 인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봤더니 작년에 남학생 X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총 합계가 75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작년 인원들 맞죠? 그럼 원래 여학생은 750-X를 쓰겠지? 근데 그거 싫으니까 그냥 Y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돼. X랑 Y를 더한 게 얼마다? 750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작년 거 찾았잖아. 올해 거 찾으라 그랬니 내가? 작년과의 비교 문제 풀 때? 뭘 찾으라고 시켰지? 그래, 변화량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변화량을 따졌더니 어떻게 됐어? 남학생은 6%가 증가. 그럼 뭐야? 100분의 6x라고 쓰면 되겠지? 여학생은 3%가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3y. 이게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했지? 그럼 변화량의 총 합계는 9명.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두 번째씩 나왔잖아. 뭘 쓰면 돼? 100분의 6x 마이너스 100분의 3y가 얼마다? 9다. 그래,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그냥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지금 계산 안 하고 가고 있는데 괜찮지? 그래,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괜찮아야지. 직접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영 어째 쉽긴 하지? 쉬워서 그런 거 같아. 다들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야. 앞에 있는 한 여학생은 계속 손톱 정리하고 있고, 한 여학생은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고, 한 여학생은 계속 하품하고 있고, 한 남학생은 반쯤 엎어져 있고, 누굴까? 정말 궁금하다. 한 남학생은 자꾸 나랑 놀려고 하고 있고. 난 이런 거 없는데. 나 여기. 그러니까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내게 권하는 딜은 멀어지는 거야, 점점. 난 계속 갈 거라고. 아이, 멈춰요. 멈춰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자, 그래서 67번. 67번은 뭐예요? 원가 점과 문제죠? 뭘 찾아야 돼? 원가랑 정가랑. 그렇지. 원가 정가 할인가.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연립방정식에서 이 원가 정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랑 차원이 달라.
어떤 점에서 차원이 다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원가 점과 문제들이 있었지? 예. 그거보다 100만 배는 쉬워. 100만 배요. 그래서 정리만 잘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정리만 하면 돼. 알겠죠? 예. 자, 문제 읽어보자고. A, B를 합해서 4만 원을 샀지. 그러면 결국에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 두 종류의 상품이 나올 거란 얘기야. 맞죠?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원가가 각각 A라는 상품은 X1, B는 Y1 합계가 4만 원이 될 거야. 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첫 번째씩 나왔잖아. 뭐야? X 더하기 Y가 4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 상품은 원가에 7%의 이익을 붙였지? 그러면 굳이 정가를 구할 필요 없이 이익만 구해도 돼. 그럼 이익이 뭐야? 100분의 7x지. B 상품은 얼마의 이익을 붙였대? 10%. 그럼 100분의 10i잖아. 그랬을 때 총 이익의 합계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어? 3,800. 그래, 바로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작년과의 비교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 그냥 변화량 찾는 걸로 바뀌어버렸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두 번째식. 그냥 100분의 7x 더하기 100분의 10y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다? 3820이다. 그냥 이렇게씩 만들고 끝난다고. 확인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는 원가-정가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 그랬잖아. 그냥 작년과의 비교 문제랑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편견은 이제 버려도 된다. 와. 확인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옆으로 가죠. 자, 68번 일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지? 일에 관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일을 끝냈다, 숫자 1을 완성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 가지고 바로 68번 문제 가는 거야. 그럼 문제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5일 만에 일을 끝내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A가 4일 동안 일한 후 나머지 B가 10일 동안 일해서 일을 끝낸대.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보던 거랑 조금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니? 지금까지 문제들에서는 뭐 A가 열흘 일하면 일이 끝난다. B는 7일 동안 일하면 일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1시간당 혹은 하루당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로 잡아야 돼.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우리는 Y로 잡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이 바로 나와. A랑 B가 함께 일을 해서 며칠 동안 일했어? 5일 동안 일하면 일이 끝나겠군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또 나와. A가 처음에 며칠간 일했대? 4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B가 10일 동안 일해서 끝내지? A가 4일 동안 일했으니까 X만큼 4일간 Y만큼 B가 10일간 합쳐서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막 풀어서 X가 그냥 7분의 1이 나왔다라고 가정해봐. 확인돼요? 그럼 A는 하루에 7분의 1만큼씩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A 혼자 만약에 일을 하잖아? 며칠을 일해야 일이 끝날까? 그래, 7일 동안 7일 곱해야 숫자 1이 완성되겠지? 그래서 7일 동안 일하면 일이 끝나겠구나.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68번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계속 가자. 아, 너무 힘들다. 좀 멈췄다가 가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잠깐 멈추자. 10초 정도. 10분. 10분이나 멈추자고? 네. 그러면 10분 동안 영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0분간 계속 가만히 있을 텐데 그게 뭐야? 그럼 이제 10분을 이제 천천히 뭐 문제를 풀다가. 그럼 분명히 영상 막 스킵하면서 보는 애들은 뭐야? 소리 끊겼잖아. 선생님 또 녹음 잘못했네. 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자, 그래서 오늘 몇 개 유형물이 한 거냐 지금? 18개? 8. 우와.
쭉 문제 푼 게. 안 했는데요. 거속식 안 했어. 나이스. 그런데 9, 10, 11, 12개 했네. 문제 숫자로 12문제 푼 거야 우리 지금. 예. 너무 많이 했어.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오늘 12문제 너무 푸는데 힘들다. 거의 한 50분 날라갔어요. 왜냐면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식만 세워주고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예. 연립방정식의 활용 뭐 특별한 거 없지? 부등식 활용이랑 똑같아. 단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더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숙제 정리해. 예. 잘 들어. 예. 지금부터 페이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 134, 134. 잠깐만요. 아, 네. 135, 135. 너 조용히 해. 그 뒤에 좀 따라해요. 136, 136. 조용히 하네. 137, 138, 139, 140. 한참 넘겨서 146, 147에 68번만. 했어요? 68번만 체크했어요? 자, 넘겨서 148, 148이야? 그 다음 149. 하나 더?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대신에 이번에 숙제를 반으로 줄였다, 나 지금. 예. 알지? 몰라? 아, 예, 알아요. 원래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반만 했잖아.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거속시랑 농도랑 남은 거 할 거야. 예. 그래서 마무리 지을 거거든? 예. 숙제 반으로 줄었지? 예.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 열심히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식만 들어갖고 와. 다. 예. 다른 종류라고 써가지고. 아, 되죠.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답만 적어놓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가져오지 마세요. 식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번에는 노트,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냥 아싸리 어디다요? 식 어차피 써야 되잖아. 노트에다 써와. 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여기까지만 쓰면 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렇게만 쓰고 계산 나머지 해야 되지. 계산하는 과정은 굳이 노트에 안 써도 되니까 식만 정확하게 만들어 갖고 와. 식만. 선생님 쓴 것까지 정도까지만. 알겠죠? 책에다가 안 옮겨도 책에다 안 옮겨도 돼. 노트에다가 풀고 그렇게 해서 노트에다 식만 써서 낼 거야. 연습장 엮어도 돼요? 네, 돼요. 낼 거야, 나한테. 확인할 거야. 예. 그래서 확인할 거니까 정답이랑 이런 거는 계산은 책에다 그냥 해도 되니까. 알겠죠? 정답 계산 이런 거 책에다 해도 되고 식은 어쨌든 노트에다가 써서 저한테 다음 시간에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했는데 야, 예. 네? 오늘 결국에는 12문제 우리 쭉 풀면서 식만 만들어 준 거거든? 네. 잘 이해 안 되는 거. 같이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 거. 없어요? 예. 필름이 괜찮아? 승현 어때? 괜찮아? 소정이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래놓고 또 나중 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사람은 죽는 거야. 저를 왜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한 20분 30분 정도 남았잖아. 네. 너무 빨리 끝냈어. 아니요. 숙제해 지금부터 식 쓰면서. 알겠죠? 네, 노트 먼저 들어왔어요. 이벤트 좀 책에다 주세요. 써요 그냥? 책에다 쓰고 노트에 옮겨와. 예. 종이 하나만 주세요. 노트 야 근데 우리 원래 프리노트 쓰던 거 다 안 가져 다녀? 예. 집에 놓고 왔어? 아 그래? 알림장에다 알림장에.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요? 책에다 풀고 노트에 옮겨와.